안녕하세요. 범브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이 터졌죠. 성동구치소 부지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그동안 천여 세대 정도 공급이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1240가구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리 내 집.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10년, 20년 살다가 우선 매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동구치소 부지는 16개 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 1단지는 241가구, 2단지는 999가구. 241가구가 아마 미리 내 집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소형 평수에서도 충분히 3억대 정도로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2단지는 999,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집이죠. 999. 그래서 이런 어떤 이 1단지와 2단지 미리 내 집 그리고 공공분양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평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50제곱, 59제곱, 84제곱으로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뭐 접근성이 좋은 그런 평면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공공분양 999가구는 아마 거의 10억이 넘지 않을까. 공공분양이긴 하지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분명히 뭐 적용이 될 건 하지만 상당히 좀 분양가 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미리 내 집으로 뭐 진입을 할 그런 기회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초 성디마을 역시도 900가구로 딱 확정을 오늘 지었습니다. 여기도 미리 내 집이 포함이 돼. 그래서 미리 내 집이 327가구, 분양은 292가구. 이외에 남아있는 또 세대수는 아마 임대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토지 임대부로 또 나오게 되면 또 이게 자가 이 비율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을 나눌 수 있는 이익 공유형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토지는 SH에서 소유하게 되고 집만 내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서초구인데, 성딘마을인데 충분히 뭐 초저비용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양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2028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딱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잘 지켜보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확실하게 서울 사시는 분이라면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 공공분양, 공공택지,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에서 나오는 이 공급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지금 가계빚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계빚이 이렇게 커져간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 올라간 집값 잡기 위해서 대출 수익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빚 1928조 원. 와, 어마무시하죠.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금메달 목에 걸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금메달 걸으면 안 돼. 주담대는 약 10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계대출 4조 7천억. 껑충껑충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담대 민족이다. 대출을 보면 무조건 주담대밖에 생각이 안 나는 듯. 그만큼 뭐 한국은행이 참 심각한 지표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1사분기 가계신용 1928조 원. 전분기 말 대비 2조 8천억 정도, 3조 원 정도 증가를 했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 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린 뭐 성동구치소 부지나 성디마을, 서울 상급지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가계빚, 대출과 맞물려 있는 고점의 집값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 증감액 보셔도 뭐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 뭐 등등 살펴봐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뭐 축소된 그런 어떤 분위기지만 예금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등은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쌍끌이 어선에 해당하는 영끌이 문제예요. 영끌이. 영끌이 지금 주담대 거의 뭐 10조를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가계빚 증가폭이 뭐 엄청나네요. 불이 붙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죠.
그만큼 지금 개인 디폴트가 올 수 있는 엄청난 셧다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일에 가장 큰 규모의 가계부채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지고 있고요. 이거 거의 뭐 지옥문 열릴 수 있는 엄청난 정말 대출을 무작위로 받아갔던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정말 곡소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끌족 곡소리 시작되나 연체율, 그죠? 이게 지금 대출 따라가다 보니까 이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 원금이자 뭐 원리금이나 원금균등이나 갚아야 되는데 이게 다리를 벌려도 이게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뭐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받으려니까 이게 후달리는 거라. 능력이 안 돼. 그만큼 이게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연체율 2달 연속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를 담고 있는 말인데 이러다 보니까 집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집값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우상향으로 오른다 하지만 실질적인 급매 현장에서는 인력 빼지 않고서는 집이 안 팔리니까 물어갈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자기가 엄청난 이 자금을 끌어들여서 집을 샀는데 기대만큼 집값이 오르지 못하면 자산 가치가 심리적 자산 가치는 훅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죠. 당연히 원금이자 갚는데 비상등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경매 신청 현황 보시면 2024년 7월까지 껑충껑충 지금 뛰어오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축 시장에서의 매물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84,000건, 83,000건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매물은 자가 회전이 안 됩니다. 자가 발전기를 지금 못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매물량이 늘었다는 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거래가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뭐 지금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성북구, 강서구, 양천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서구, 서울 전역으로 강남 3구만 딱 빼놓고 봐도 40% 그리고 20%, 30% 이상 떨어지는 곳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니 집값 전혀 떨어지지 않고 서울은 요지부동 하다며 그렇지 않다는 얘기. 실거래 현장에서 급매로 팔기 위해서는 뭐다? 1, 2억 더 빼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의 매도자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도 지금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10억 이상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강남구의 전세 하향화 현상을 지금 이끌어왔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게 매매가와 결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3월 달에 10,000건을 찍었어요. 근데 이 3월 달에 10,000건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4월 달 반토막 났잖아. 5,000건으로 줄었죠. 5월 달 지금 1,40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중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 5월 달 거래량은 거의 뭐 5,000건 수준의 지난달에 절반가량 뭐 2,500건에서 한 3,000건 가량으로 훅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러니 뭐 당연히 집값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가계비제 이 총체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오늘 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등등 해서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 스트레스 DSR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오늘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렸습니다. 결국은 7월 1일부터 또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금리에 1.5% 정도의 가상금리가 붙는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어. 근데 금리가 그렇게 약속된 금리에서 플러스 알파 이게 금리를 빼줘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신규 차주 입장에서는 아니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조금 낮게 저공 비행해서 대출 받았는데 나는 1.5% 더 고도를 높여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담대, 신용, 기타 대출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1.5%, 주담대는 0.75%만 가산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차등을 두고 있는 건데, 아니 오히려 주담대가 좀 미친 듯이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주담대를 1.5% 줘야 되는데 거의 절반밖에 안 준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담대 금리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틈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이 뉘앙스로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가계대출이 4월에 5조 3천억 증가했습니다. 1, 2월은 거의 뭐 마이너스로 좀 감소를 했다가 3월달, 4월달 들어서 뭐 엄청나게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7월달 이제 막차 타자 이거죠. 7월 1일부로 스트레스 DSR 1.5% 플러스 알파가 붙으니까 이참에 내가 빨리 땡겨가지고 대출을 받자라는 선수요가 지금 겹치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연소득 1억 차주는 주담대 3천만 원 감소가 되니까 일단은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 줄고, 그리고 금리는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말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주담대를 향해서 따가닥 마치 돈키호테가 돌아가는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동산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내가 산 집은 결국 오르게 돼 있다, 아니 올라야만 된다, 엄청난 그냥 몰입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대내외 상황,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9월 전까지 금리나 신종론에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 대해서 제롬 파월 딱 이름을 뭐 거론하면서까지도 기준금리 그냥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냥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은 뭐 요지부동 돌부처입니다. 돌부처. 딱 그냥 정자세를 취하고 9월 전까지는 우리 안 내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4.5%로 지금 12월부터 지금 5월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동결 수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미국 시장의 금리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6월, 7월, 9월, 10월, 12월 5번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도 9월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동결 수순으로 가고, 이게 물가가 비상등이 켜지면서 인플레 쪽으로 가게 되면 10월, 12월 오히려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굉장히 또 상당히 벼랑 끝에 몰리는 또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파월이 직접적으로 공급망 충격 상시화, 그러니까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헬리콥터에서 뿌려 제끼면 이 고금리 기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니,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니 홍수가 많이 나버리면 그 홍수 물천지인데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건 생수 아닙니까? 물이 그만큼 오염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현금이 부족할까?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파월이 공급망 충격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아무리 뭐 내려간다 파란색 등을 깜빡깜빡 켜고 있어도 여전히 4.4%. 당연히 미국 달러 기축통화국으로서 포기할 수 없죠. 이 강세를 뭐 1320원까지 내려갔던 그 수순이 다시 올라서고 있고요. 1400원 충분히 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지금 나이키까지 지금 뭐 굉장히 영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뭐 거의 뭐 신발 업계에서는 거의 뭐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 25% 생산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산 가동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1, 2주 상간의 관세에 대한 얘기를, 워딩을 잘 꺼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도 지금 미국과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대출 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부동산 부양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천문학적인 위안화를 지금 때려붓고 있는데, 부동산이 거의 뭐 5년간 뭐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이 경기는 중국에 있어서 내수 경기와 딱 직결돼 있어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건설 경기하고 연결돼 있어서 중국의 내수 경기는 곧 부동산 경기하고 딱 직결돼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내리는, 이게 LPR이라고 해서 중국의 이 금리 상황은 부동산 금리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이 평가 절상이 아닌 절하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금리를,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수출의 어떤 우회로를 뚫으면서 또
국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좀 일으키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LPR이나 폭탄 선언과 같은 겁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아시아 쪽 통화 이 평가 절상하기를 원하거든요. 달러가 조금 떨어지고 상대국 교역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지 미국이 유리하잖아. 근데 중국은 이 부분은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절하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 와서는 뭐 원화 가치도 위안화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엔화와 위안화 이런 현상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도 지금 뭐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니까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도 2600선에 겨우겨우 뭐 턱걸이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발 충격적 소식,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게 터질 수 있다는 잠재성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고요. 금리는 지금 고점에 물려 있고 집값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죠. 오매불망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집값 자체가 눈에 보이게 또 피부에 와닿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호가세가 그만큼 기대 심리를 붙잡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이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결국 한국 아파트 시장, 자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6월과 7월로 넘어가면서 펼쳐질 부동산 시장 정말로 굉장히 가격에 엄청난 대조정기를 맞이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발 소식은 정말 뭐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뭐 금리가 요지부동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 소개해드린 성동구치소부지나 성뒷마을 같은 좀 틈새가 있는 공공분양들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뭐 경기권에서 공공분양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바통을 받아서 이제 서울이 공공분양을 확실하게 상급지에서 할 예정입니다. 뭐 이모저모 좀 잘 따져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리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요즘입니다. 잘 살펴보신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을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